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로그인 기능 만들다가 세션에 값 넣는 것까지는 했는데 얘가 진짜로 제대로 들어있는지 아니면 이걸 사용해 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처리를 할 거고요. 일단은 자, 최초로 두 로그인을 실행을 했다 라고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받고 문제 있는 상황들 다 뚫고 내려와서 세션의 값이 저장이 됐고 이런 메시지도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두 로그인 다시 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 어떤 검증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션의 값을 저장하는 과정이 저장이 됐다면 로그인을 성공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미 누군가 로그인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하는 과정은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션에 있는 값을 꺼내와서 너 값 들어있어? 값 들어있으면 로그인 했네? 값 안 들어있으면 로그인 안 했네?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 두 로그인 안에서도 판단해줘야겠죠. 그래야 얘 요청 딱 들어왔을 때 로그인 현재 되어 있는데 너 로그인 이미 했으니까 로그아웃 하고 와. 이런 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지금 하려는 추가하려는 이 기능을 어느 부분에 넣어야 돼요? 코드에? 그쵸?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맞겠죠? 왜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맞아요? 그쵸? 애초에 다른 거 검증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로그인을 했는데 또 로그인을 하려고 해? 그러면 다른 거를 체크하기보다 일단 너 로그인부터 해제하고 와.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최상단에 이 널 검증보다도 더 먼저 처리를 하나 할 거예요. 만약에 http 세션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만든 변수 세션 얘가 갖고 있는 get attribute 했을 때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set attribute에서 사용했던 키. 이 방식은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랑 동일하죠? 항상 이제 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로그인드 멤버 ID 라고 하는 키로 데이터를 가져왔다. 근데 이 데이터가 널이 아니다. 이건 어떤 경우예요, 그러면? 누군가 로그인을 한 경우겠죠.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 왜냐면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키로 밸류 값이 세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행위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을 걸러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을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보내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리절트 코드 실패의 경우니까 F. 근데 F1 중복이니까 얘네를 하나씩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메시지에 뭐 들어가야 돼요? 이미 로그인된 상태다. 혹은 로그아웃 이용해라. 이런 메시지 같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최초 두 로그인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두 로그인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 조건 false니까 안 하겠죠. 그리고 내려가서 널 검증하고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로 값 찾아와서 이런 거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다 뚫고 내려왔다면 로그인 성공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세션에 저장하고 환영한다. 그리고 나서 또 하려고 하면 이제는 얘가 true가 돼서 먼저 차단을 하겠다 라는 상황인 거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두 로그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멤버 두 로그인
근데 지금 아마 저희가 멤버는 있겠군요. 우리가 아티클을 지웠던 거니까. 어드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로그인이고, 로그인 아이디네. 어드민. 그리고 한번 패스워드 같은 걸 틀려볼까요? 아이디만 입력했다. 그럼 비밀번호 먼저 입력해라. 이렇게. 그리고 둘 다 입력을 하긴 했는데 패스워드를 틀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게 잘 나타내주고 있죠. 에러 상황을. 그리고 둘 다 일치를 했다. 그러면 어드민이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공 메모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똑같이 또 하려고 한다.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까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도 다 안 넣었어요. 그냥 나는 두 로그인이라는 요청만 보냈어. 그래도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 이게 맞죠?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입력값을 받는 것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너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가 맞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로그인 기능은 다 만들었는데, 자, 이 리절트 데이터 두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우리 리절트 데이터의 제너릭 누굴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네, 데이터 1이 어떤 데이터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쭉 보시면 데이터 1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도. 얘는 utilf로 메시지 부분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 두 로그인 안에서 데이터 1에 해당하는 친구의 세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그냥 비워둔다. 자, 그럼 바로 로그아웃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그아웃 별거 없죠? 복사할 거고요. 두 로그아웃으로 바꿀 거고요. 사실 로그인을 했다면 로그아웃은 훨씬 간단하죠. 여기서 이런 스트링 아이디나 로그인 아이디나 로그인 패스워드 같은 것도 필요가 없는 거고, 얘가 필요한 건 세션만 있으면 되잖아요. 세션에 값 있는 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에러만 안 나게 리턴 일단 닫아놓고 자, 여기서는 뭐 검증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건 남겨놨는데, 여기서 이거 그냥 쓰면 안 되죠. 로그아웃 하려고 하는데 로그아웃하고 이용해달라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여기서 검증해야 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일 때 또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면 너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막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널일 때 요 조건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걸리지 않았대요. 그러면 누군가 로그인을 한 상태가 맞죠? 그럼 실제로 로그아웃을 시켜야 되겠죠? 뭐 메시지부터 먼저 보여줘 볼까요? result data from 여기는 성공의 경우니까 S1 그리고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근데 멘트만 보여준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세션에 들어있던 그 값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할 때 세션에 들어있던 그 set attribute를 통해 값을 지정했던 그 친구를 없애는 방법 뭐였죠? 네, 세션에서 remove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키에 해당하는 로그인드 멤버 id라고 하는 그 키 값이 들어가줘야 이 해당 키로 존재하는 값을 attribute 값을 제거해준다. 자, 그럼 얘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은 현재 로그인 상태죠. 근데 제가 이거 두 로그인 또 하면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 하는 거 보면 로그인 아직 잘 유지되고 있어요. 세션의 값이 저장된 게 서버가 리로드가 됐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로그아웃. 나 로그아웃 할 거야.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됐대요. 근데 내가 이걸 또 하려고 하면 로그인부터 해.
그러니까 세션에 값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로그인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리절트 데이터의 제너릭은 얘도 데이터 1이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으면 되겠죠. 자,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어렵나요? 사실 전반적인 로직이나 우리가 세션을 사용하는 방식은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다 해봤고요. 우리가 여기서 스프링부트였기 때문에 좀 달랐던 점, 그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션을 사용하는 방법.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쓴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야 사실 상상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쓴다라는 걸 알고 나면 오히려 리퀘스트에서 꺼낼 필요도 없이 세션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편하죠. 자, 그리고 제가 세션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션은 우리 코드 내에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따가 상황이 아마 나오기는 할 건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내가 세션에 들어있는 이 어트리뷰트, 리무브 어트리뷰트 하기 전에 셋 어트리뷰트가 된 상태, 그럼 밸류가 하나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 db를 가까워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컨트롤러 서비스 DAO 순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DAO가 실제로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결국 그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가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려면 DAO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컨트롤러에서 세션 정보를 꺼내서 뒤로 넘겨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DAO에서 그냥 직접 꺼내고 쓰는 게 맞을까요? 혹은 서비스에서 꺼내서 DAO로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왜냐면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는 거니까. 직접 그냥 뒤에서 어차피 꺼냈을 수 있는 거면 뒤에서 꺼내고 그냥 바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MVC 패턴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 그렇죠.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쵸? 자,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 생겨난다고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로 요청을 보낼 때, 그때 이미 생겨났다 라고 했죠. 요청은 누가 받는다고요? 컨트롤러. 요청을 컨트롤러가 받았는데 세션은 어차피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을 건데 그거를 서비스에서 꺼냈다? 그러면 그 요청을 가지고 누가 통신을 시도한 거예요? 서비스가 한 거예요. 본인의 역할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션을 컨트롤러에서만 꺼내게끔 처리를 할 거고요. 서비스에서 꺼낼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내고 그 정보를 뒤로 넘겨주고 또 DAO로 넘겨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세션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이제 이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나눠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 역할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자꾸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다 보면 결국 패턴을 나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유지보수할 때 헷갈린 거예요. 그럼 인수로 넘겨주면 넘기지만 않고 시키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메소드 만들어서 서비스 넘기거든요. 그때 인수 안 넘겨주고 그냥 알아서 거기 가서 직접 꺼내라고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세션에 접근해서 꺼내면 그게 서비스가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컨트롤러에서 세션에 있는 정보를 꺼내고 인자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좀 틀이 명확하게 잡혀야 우리가 나중에 코드를 보고 분석을 하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도 문제없이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뒤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컨트롤러에서 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커밋 아직 하기 전이니까 제가 이거 F1로 하면서 뒤를 밀었잖아요. 하나씩. 이거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 로그인 체크에 대한 부분을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매기겠습니다. 이 에러 코드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한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분리를 좀 하는 거예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로그인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로그인 검증에 대한 부분인지 약간 분리를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로그인 관련이니까 A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거 커밋을 한번 할까요? 어제 제가 세션 처리 진행 중 자, 커밋을 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건데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겁니다. 많이 해봤던 거죠? 우리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네 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직 새로운 걸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전에 했던 방식과 유사할 거고요. 이제 스프링 부트 구조에 맞게끔 잘 적용만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쵸. DB에 아티클 테이블에 컬럼 하나 추가 해야겠죠? 왜냐면 작성자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우리가 아직 안 뚫어놨으니까. 공간이 있어야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컬럼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 컬럼이 추가가 됐다라는 건 내가 인설트 쿼리 날리고 있는 DAO 쪽에 쿼리문도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작성자의 정보를 실제로 DAO 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컨트롤러가 인자를 하나 더 넘겨야겠네요. 어떤 인자를? 작성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인자값 하나를 추가로 더 넘겨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컨트롤러가 넘겨야 된다고 한 거냐면 작성자에 대한 정보 자체가 세션에 들어있을 거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내는 건 컨트롤러가 하기로 한 거니까. 자,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만드는 중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두 애드라고 하는 기능을 손 볼 거잖아요. 근데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건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쓰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했을 때 뭐 낱날 같은 거 넣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작성자가 없는 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두 애드 메서드는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에 컬럼 추가하는 것부터 바로 해보죠. 저는 이제 제가 보관하고 있는 쿼리문을 좀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추가를 한 다음에 또 저장을 할 거예요. 아티클 테이블 만들고 나서 수정을 바로 해줘야 우리가 밑에서 데이터를 넣거나 할 때 문제가 없을 거니까. 자, alter table 아티클 add column 이름은 member id로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거죠? 회원의 번호겠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회원의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타입은 int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음수 넣을 필요 없는 거니까 unsigned. 그리고 낱날 작성자가 없는 게시물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얘 위치를 after update date 뒤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전에 컬럼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겠죠. 실행을 해주고, 그러면 지금 당장 아티클 테이블에 기존에 데이터가 없었군요, 우리가. 그러면 인서트 안에 여기 부분에 추가해 준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좀 넣죠. 얘를 2번, 얘는 1번, 얘는 3번, 이렇게 글 3개 입력해주고 조회해보면 데이터가 잘 들어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컬럼 추가하고 인서트 쿼리에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것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db.txt 다시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DAO 쿼리문 DAO로 한번 가보죠. 멤버 DAO가 아니라 이제 아티클 DAO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라이트 아티클 할 때 바뀌어야겠죠? XML 파일에 들어있으니 여기로 가서 자, 여기에 멤버 id는 멤버 id라고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아직 파라미터 같은 거 넘겨준 적이 없어요.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먼저 했는데 아직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대로 넘겨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이거? 컨트롤러에서 두 애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안에 라이트 아티클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넘겨주고 있는 인자, 지금 타이틀과 바디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를 넘겨줘야 돼요. 자,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는 어디 들어있어요? 세션에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이 두 애드 메서드 안에서 세션에 접근하려면 일단 이거부터 추가해야 되죠. 이거 없으면 세션에 접근 못하는 거니까, 그쵸? 세션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세션한테 이제 get attribute를 통해서 값을 꺼내와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네, 이거 넘기기 전에 이거부터 할까요? 로그인 검증. 어차피 이거 로그인 한 사람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로 한 거니까 session.get attribute 키가 로그인드 member id. 얘가 널일 때예요, 널이 아닐 때예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널일 때겠죠? 그래야 로그인을 안 한 상태로 글쓰기를 시도하려는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return result data from 에러 코드는 f-a로 우리가 로그인 관련된 거는 a로 하기로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하나 보여주고 데이터 1은 딱히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값을 넘겨야 돼요. 이 값. 자, int member id 편수 하나 만들고 세션에서 get attribute 로그인드 member id 꺼냈는데 이거 왜 못 담아요 지금?
예. 세션에서 값 꺼내오면 이건 오브젝트니까. 그쵸? get attribute라는 메서드가 애초에 오브젝트를 리턴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브젝트 to int, 오브젝트는 int가 될 수 없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얘 뭐 해줘야 돼요? 네, 캐스팅을 한번 해줘야겠죠. 인트로.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 JSP AM 할 때 이거 형변환하는 거 조건 없이 쓰면 형변환, 그러니까 얘가 널일 경우에 형변환을 널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에러 났던 거 봤었죠. 그쵸? 우리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자, 얘는 그럼 얘도 조건 처리해야 돼요. 널이 아닐 때만 이 변수의 값이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건 처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형변환으로 인한 에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도 그 기능을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러를 안 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조건으로 걸러서 이거 널 아닐 때에만 이 변수는 이런 값을 가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자, 지금 제가 블럭 씌워놓은 이 부분, 그런 조건 처리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어요? 그쵸? 위에서 널 검증을 했잖아요. 얘가 널이었다면 애초에 이걸 만나서 여기까지 코드가 안 왔을 거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형변환을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널 검증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형변환을 그냥 해도 된다 라는 이유가,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 그리고 여기 이만큼 똑같은 거 또 가져왔죠. 결국에 세션에 있는 get attribute 가져오는 거 2번 썼어요. 근데 사실 똑같은 거 2번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변수에 담아놓고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얘를 만약에 여기서 했다. 그리고 얘 대신에 멤버 아이디를 쓴다. 돼요? 일단 int는 널 검증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데, 그걸 떠나서 방금 전에 말한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로 이 글쓰기 기능 들어오려고 하면 애초에 이거부터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죠? 널인데 어떻게 캐스팅 할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걸 2번을 쓰긴 쓰지만 그냥 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게 좋은 경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들이 있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가 옳다, 무조건 뭐가 안 좋다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개발은 항상 상황이 중요해요. 그걸 잘 인지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멤버 아이디를 넘겨주면 돼요. 넘겨줄 건데, 자 보세요. 사실 이거 필요 없죠. 이거 그냥 값 변수에 담아서 변수 넘긴 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그냥 좀 길 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해도 결국에 이 자리에 그 세션에서 꺼내온 그 밸류 값이 남을 거니까 결국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타입으로 형변환을 제대로 안 해서 넘긴다면, 이거 체인지 파라미터로 자동으로 만들면 서비스에 오브젝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형변환까지 해서 넘기는 게 좋구나 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멤버 아이디는 실제로 우리가 컬럼을 int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끔 int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int로 형변환을 해서 넘긴다라는 거죠. 서비스에 얘를 int, 여기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주고, 여기선 이제 이 변수 넘겨주면 되겠죠? 얘도 추가해주고, DAO에 멤버 아이디 들어왔으니까 XML에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이 부분 알아서 잘 이제 일을 하겠죠? 자,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그 출발지 컨트롤러에서 넘기고 있는데, 얘는 우리가 입력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션에 있는 정보를 알아서 꺼내서 넘겨줘야 되는 거지, 사용자가 직접 나는 몇 번 회원이야 이런 거 입력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만약에
지금 두 로그아웃 상태고 아티클에 두 애드를 하려고 한다. 지금 뒤에 뭐 파라미터 이런 거 안 넣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현재 지금 로그아웃 상태예요. 로그인부터 하고 와. 결과가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안 바뀐 게 맞아요.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으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멤버 두 로그인 해서 테스트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아니다. 아니 테스트로 하죠. 자, 테스트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에 두 애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로그인하고 와 그 메시지가 아니라 제목 입력해 라고 뜨겠죠? 뒤에 타이틀 얘는 넣고 바디도 그냥 넣을게요. 이러고 엔터를 쳐주면 4번 게시글이 생성되었다 라고 하면서 데이터가 나와요. 자, 글번호, 작성일, 수정일, 타이틀, 바디 나왔죠? 자, 근데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컬럼 분명히 추가했잖아요. 이 정보 어디 갔어요? 이 정보 여기 왜 안 나왔어요? 멤버 아이디가 갖고 있는 이 컬럼이 갖고 있는 이 값들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까보면 1번 회원이 썼다라고 잘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정보는 왜 여기 왜 안 나왔어요? 이거 그냥 게시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걸로 VO에 안 만들어 놨으니까 VO 안에 변수가 없으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티클 VO 안에는 멤버 아이디를 보여줄 수 있게끔 받아온 데이터를 제대로 공간에 넣어줄 수 있게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DB에서 데이터를 넘길 때는 멤버 아이디라는 컬럼의 값들도 왔지만 실제로 아티클로 조립되는 과정에서 얘가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보관을 하겠어요? 잃어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얘까지 보여주고 싶다면 여기에 이런 컬럼, 이런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이렇게 해줘야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뒤에서도 아마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긴 할 건데 자, 밸류 오브젝트들은요 일반적으로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 관련한 기능을 할 때 쓰려고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VO,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전부 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변수들은 컬럼명과 동일하게 다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국에 나중에 작성자 이름으로 보여주고 막 하려면은 조인해서 아티클과 멤버를 조인시켜서 가져와야 되죠. 그럼 그 조인시킨 결과를 받아오는 VO를 따로 만들까요? 안 그러겠죠? 우리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거?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그냥 조인한 결과, 셀렉트가 된 결과에 해당하는 컬럼명이 키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그냥 그 키로 꺼내 썼어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아티클과 멤버를 조인시켜서 라이터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받아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이런 것도. 라이터 네임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이 결과를 아티클 타입으로 받겠죠. 왜 아티클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아티클 테이블에 없는 라이터 네임이라는 컬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티클 타입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 이거 게시물 정보잖아요. 그쵸? 그냥 게시물 정보를 쓰기 위해서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라이터 네임이 하나 더 나왔대요. 그거 사용자한테 보여주려면 어떤 VO에다가 변수를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 뚫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테이블이 갖고 있는 컬럼과 내가 밸류 오브젝트에 만들어 놓은 변수들이 필요한 것들끼리는 당연히 똑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조인을 한 결과로 그냥 이 아티클 테이블이 갖고 있는 거 아니고 더 다른 데이터들을 더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그걸 아티클로 받아올 거예요. 그럼 아티클 VO에는 그런 변수들조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라이터님이라는 변수가 있어야 이 결과를 아티클로 받아왔을 때 우리가 아티클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과 VO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무조건 동일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밸류 오브젝트의 변수가 더 많죠. 왜냐면 조인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니까. 실제 아티클이라는 그 테이블 안에는 컬럼이 지금 6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밸류 오브젝트, 아티클 밸류 오브젝트인 클래스에는 변수를 막 7, 8개, 9개, 10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작성자 정보 저장하는 거 완료를 했고요. 컴퓨터 한번 하죠. 자,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